네, 안녕하십니까. 새아빠입니다. 네, 퇴근길입니다. 예. 오늘 날씨 진짜 덥네요. 오늘 올여름 들어서 제일 더운 것 같아요. 다 일 다니면서 막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오늘 중복이잖아요. 더위가 한풀 꺾였으면 싶은데,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한동안은 매일 더울 것 같네요. 그나저나 모빌 가격은 안 좋다, 그죠? 그래도 그래도 30만원 선은 그래도 좀 잘 지켜주네요, 그래도.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 투자할 때도 그랬어요. 비트코인 투자할 때도 2021년도에 8천만원 이제 하다가 4천만원이 끝 떨어지고 다시 8천만원 갔다가 2,500만원까지 떨어지고 겪어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거기다가 루나 사태나 FTX라든지 여러가지 사건 사고도 많았고, 우리나라에는 또 시파익 문제도 있었고, 저같이 소수 이렇게 하드월렛 해킹 당한 분도 계시고, 참 하드월렛 해킹 당하신 분 물량 상당하시던데, 그 하드월렛 측에서 매일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보내는 내용을 보니까 저하고 똑같더라고. 자기들은 수사를 주도적으로 해야 될 권한이 없으니까 피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겠다, 요구하는 자료나 정보는 제공하겠다 하는데, 다 내가 보니까 의미 없는 소리 같고, 일단 하드월렛 측에서 자기들 하드월렛이 해킹되었던 게 팔렸던지, 조작된 게 팔렸던지, 중간에서 어떻게 오염돼서가 팔렸던지, 그런 유통 경로 자체를 자기들은 부정할 거고, 그런 소지가 있다는 그 자체를 좀 이렇게 알리기 싫어하겠지. 그래서 더군다나 그런 수사기관들이 지금 이렇게 전문화되고 아직 그런 게 없잖아요. 사기업 중에 kup살라 시큐리티인가 자금 추적해 주겠다고 하는데, 저도 그 자금 추적해 이렇게 알아봤는데, 자금 추적 이래 자금이 이동 안 하고 그냥 거래소로 안 들어가고 여기 왔다 갔다 거리면 그것만 확인만 해주는 것만 해도 월 몇십만 원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기한도 없고, 자금 추적하는 기간에는 계속 수수료를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해킹했는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거래소로 입금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거래소도 투명한 거래소 있잖아요. 원화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걸로 교환 가능하게, 그러니까 그런 신분 인증이 된 거래소가 아니고 엉뚱한 거래소들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냥 다른 코인으로 그냥 요즘 다크 코인 켜고 이런 코인들 있잖아요. 이런 거래 추적 안 되는 코인으로 수합해가지고 이래보면 어떻게 할 건데?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저하고 똑같은 걸 이렇게 밟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일단 신고를 해 놓으시는 건 맞는 것 같고, 향후 5년 10년 뒤에라도 자금 추적하고 이런 기술들이나 이런 협력 단체들이 많아져 가지고 행여나 어떻게 또 환수가 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이게 암호화폐 쪽에 이쪽 방면으로 해가지고는 아직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당해요, 이거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 물리적 지갑이라는 것도 전에 처음에 제가 해킹 당하고 막 이래 다르게 해킹 당하신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이쪽 방면에 오래 계신 분들도 저한테 댓글 달면서 자문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아주 명쾌한 답을 하신 분이 한 명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 지갑에 넣어놨다가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나면 내 시드 문구 있잖아요. 그 물리적 지갑 쓰시면 그 시드 문구 24자리 아니면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보관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누군가한테 이렇게 유출이 됐다 하는, 유출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드월렛 측에서는 완전 그거지, 만만 띵띵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배짱 튕기는 거죠, 그죠? 자기들의 제작 단계나 포장 단계나 유통 단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들 회사의 문제인지, 안 그러면 밖에 어떤 유통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한 보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크게 그럴 만한 그게 없는 거죠. 또 만약에 해커 입장에서도 이거 100%잖아요. 이거 완전 100% 완전 범죄잖아요. 이거 왜 찾아내지? 진짜 해킹했는 사람들이, 해킹했는 그 단체나 이게 진짜 어려운 사람이면 하드월렛 해킹하는 것도 뭐 하거든요. 전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물리적 지갑을 구매를 해가지고 해킹 당했는 그 기간이 2년 걸렸거든요. 2년 동안 내 자금을 계속 지켜봐왔던 소리고, 또 내가 그때 당시에 SNS에 글도 올리고 막 이랬을 때 당한 한 분은 내하고 똑같은 주소로 입금됐는데, 그분은 그보다 먼저 앞에 저보다 한 4, 5년 전에 하드월렛을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하드월렛은 저쪽에 몰래 숨겨두고 시드 문구하고 계속 모아왔는 거야, 하드월렛에다가. 그래가지고 자기는 다 잊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한 1, 2년 지나서 이제 하드월렛 또 열어가지고 자기 또 확인해 보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런 것들 다 사라졌던 거예요. 제로 됐다, 제로. 그분도 물량이 좀 됐었거든. 그분하고도 이제 SNS 하면서 사고 신고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분도 저하고 똑같았어요. 그리고는 거의 한 몇 개월 그러다가 그분도 마음 다 내려놓고 오히려 저를 막 위로하더라. 이게 참 완전 뭐라 그러나, 지뢰밭이라니까, 지뢰밭. 이 가상화폐 시장에 있으면. 처음에 그럴 때는 물리적 지갑 이자 먹고, 물리적 지갑에 해킹 당하고, 시파이에서 또 자금 털리고 이럴 때는, 와, 이 시장 진짜 싫다 이랬었거든. 너무 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는데. 하여튼, 그분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픈데, 마음 잘 추스리 쓰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돈을 떠나가지고 사람이 혼이 나가요, 혼이. 진짜 한 몇 개월 동안 진짜 살면서 고비가 있었지만 돈적으로 이런 거는 처음이었었거든. 돈으로는 사업을 해서 사업이 안 된 적도 있었고 이렇지만 그 외에도 살면서 굴곡들이 있는데, 이런 건 난생 하루아침에 그냥 돈이 그냥 억 단위가 제로가 됐습니까? 사람 환장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못 찾고,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들도 오히려 내보다 더 모르고, 하드월렛 문의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가 자꾸 하고. 참 그때는 진짜 눈앞이 깜깜했죠.
그러고 저같이 이제 비트코인이자 또 모비코인분들도 제 방송, 방송 같은 방송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제 영상이라고 말합니다. 제 영상을 간혹씩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비 가격이 그래 많이 안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도 그렇게 10년이나 지나서 2021년도 때 그렇게 낙폭을 겪잖아요. 그런 시련을 겪잖아요. 근데 모비가 지금 생긴 지 1년도 안 돼. 1년 이제 간 넘었죠. 1년 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낙폭이라고 비교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고점 대비 한 6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비트코인 초창기에 비교해보면, 가격 형성도 너무 빨리 됐어요, 솔직히. 가격 형성도 너무 빨리 됐고, 너무 급격하게 치솟았고, 그만큼 또 생태계가 작으니까, 그 주식도 그렇잖아요. 주식도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은 가격 급등락이 엄청 심하잖아요. 조금만 요즘 뭐라 그러더라, 통정매매라 하든가, 주가 조작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면, 몇 개월 사이에 몇 배에 올랐다가, 또 몇 달 사이에 또 몇 분의, 10분의 1토막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모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한 조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럴 때는 그냥 견디는 거죠. 내가 매수 매도 트레이딩 해가지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그런 거는 저는 자신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격 좋을 때는 조금씩 여윳돈으로 조금씩 사기도 하고, 이럴 땐 그냥 오 작가님 방송 쭉 보면서 이렇게 슬쩍슬쩍 기억나는 것들 찾아서 공부하고, 또 다른 책들도 좀 보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철학은 어떻게 무기로 쓰이는가 이런 제목의 책을 내가 우연찮게 잡았다가 요즘 거의 다 읽어가는데 책이 참 재밌더라고요. 책이 재밌어요. 얼마 전에 영상에도 악마의 대변인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그 맥락도 보면, 우리 모빅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것도 보면, 그런 악마의 대변인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건강한 도약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 모빅하고 비트코인을 같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 악마의 대변인 이야기 하면서, 미국의 존 F 케네디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타국의 어떤 그때 당시 소련인가 어디에 무슨 큰 전쟁 위험이 잘못하면 전쟁 위험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거를, 피를 흘리면서 전투에 참여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켜보면서 이제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첨예한 여론도 있었고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존 F 케네디가 자기는 그 회의에 참여를 안 했대요. 참여를 안 하고 의도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거기에 이제 악마의 대변인 역할을 맡는 두 사람을 그 회의에 참석을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사람 악마의 대변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어쨌든 저쨌든 자꾸 그거에 문제점들을 자꾸 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렇게 동의한다든지 그 의견에 동참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그냥 안 좋은 거면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단점들, 안 좋은 것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도출된 결과물을 근거로 이제 그때 위기 상황을 넘겼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누구도 피를 흘리지 않는 상황,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거기에 또 위험성이 있겠지만
그 결과물을 도출해내서 그 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보면 지금 모빅에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또 가격이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고 그 약한 고리들이 다 이렇게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휩쓸려 나가잖아요. 가격 때문에 휩쓸려 나가고 또 안 좋은 코드 뉴스에 또 이렇게 나가고 이러다가 이제 탄탄한 하방이 지지하면서 또 새로운 또 이벤트나 안 그러면 또 새로운 어떤 챕터로 넘어가면 또 가격에 영향을 받겠죠. 지금까지는 몇 달 전까지는 오 작가님이라는 리더십이 많이 작용해 거의 뭐 8, 90%는 그 가격 형성에 많은 지배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이제는 보니까 오 작가님이 한 칸 뒤로 서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될 거면 자연스럽게 되고 빨리 되면 뭐 되고 안 되면 뭐 상관없고 여기서 내가 어떤 큰 주도적인 역할은 한켠 물러나는 것이라고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뭐가 되든 안 되든 지금은 그 챕터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그냥 그러면서 그 책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또 오 작가님이 하루키 이야기 많이 하셨거든. 하루키 본인께서 읽으셨는 책들 중에 일본의 하루키라는 천재 작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기대도 많이 하고 그러신다고 하면서 하루키라는 작가를 소개를 했는데 나는 하루키라는 작가를 몰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겠다 하루키라고 이렇게 딱 책 제목이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문득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하루키 관련 책 인터넷에서 하루키를 이제 검색하니까 일본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싶어서 그분 책 중에 제일 초창기에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 중에 책이 너무 많더라고. 그분 책을. 근데 상실의 시대인가? 라는 책이 그분이 유명 작가가 된 계기가 된 책이라고 하길래 그래서 상실의 시대라는 책을 샀죠. 오늘 집에 가면 도착해 있을 텐데 그거 하고 또 뭐 하나 있는데 그분 책 보면은 아까 처음에 철학은 인간을 어떤 무기로 쓰이는가라는 책을 보면 재수의 딜레마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오 작가님 방송 쭉 보다 보면 재수의 딜레마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책 보면서 재수의 딜레마라는 내가 내용은 알겠는데 확실하게 납득은 잘 안 갔었어요. 근데 그 책 보니까 조금 납득이 더 가더라고. 그러면서 그 재수의 딜레마를 더 쓰는 책이 그 책에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제목이 뭐더라? 균등의 뭔데? 일단 책 제목은 또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썸네일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균등의 하는 건데 균등인가? 그래 그 책이 엄청나게 유명한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재수의 딜레마를 이렇게 더 자세하게 어떻게 현실의 그 딜레마가 재수의 딜레마 같은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고 또 회피화되는가를 아주 풀어서 쓴 내용인데 그게 또 옥스퍼드 베스트셀러 모양이에요. 그래가 40주년 기념 책이 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하나 사고 독서 잘 하지는 못하는데 틈틈이는 계속 봐요. 틈틈이는 계속 보는데 보면서 참 인문학이 참 재밌다.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새롭고 내 옆에 있는 친구로 보면 젊은 친구인데 이공계를 나왔어요. 물리학과를 나온 친구인데 엄청 똑똑하죠. 지방에서는 좋은 대학교
가장 좋다는 대학에 물리학과를 나온 친구인데, 이제 물리학과가 기초과학이잖아요. 기초과학이잖아요. 응용과학이 아니잖아. 근데 이 기초과학을 공부해가지고 사회에 이렇게 등용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학과를 나와서 이제 제가 하는 업무를 입사시험을 쳐서 들어오는 거 보면 좀 이 기초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좀 많아야 되거든, 그죠? 기초학문이 진짜 탄탄해야 나머지 뭐 그게 응용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더 심도 있게 되고 이런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초학문을 약간 그렇죠, 그죠? 응용되고 활용되고 돈이 되는 그것만 중요시 하니까. 근데 그 친구하고 이제 젊은 친구니까 내가 한 번씩 이제 오 작가님이나 책을 통해서 이제 알았던 그런 약간 인문학적 소양들에 대해서 슬쩍슬쩍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좀 놀래요, 얘가. 놀래더라고. 그래요, 맞아요, 막 이러고. 진짜예요, 이러고.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쓰여질까, 어떻게 경쟁에서 이길까, 어떻게 쓰여지는 공부를 할까, 이런 공부에만 아주 체계화된 MZ 세대라 그러는데, 맞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지 않고 배워야만 하고 배우지 않았던 학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성적을 낼 수 있고 성적을 높이고 그리고 사회에서 점수가 매겨지고 답을 찾을 수 있고 사회에서도 다들 아는 학문, 그 학문을 점수화 해가지고 높게 인정해주는 그런 학문들 외에는, 또 더군다나 자기 전공 분야 외에는 그에 관심이 없어 하는 것 같은데 신기하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좀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저 나이 먹어가지고 저 이상한 소리 자꾸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 집에 가면 책 제목이 균등의 전략인가? 이제 헷갈리네. 균등의 전략인가? 하여튼 나이 먹으면 기억력이 자꾸 딸려서 큰일입니다. 방금 맞는 것도 잘 모르고. 책도 이렇게 뭐 떼지 같은 거 이렇게 하도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떼지 같은 거 붙여서 다음날 내가 또 보면 기억이 나는데 또 덮으면 또 까먹고, 머리가 이제 시멘트가 돼가지고 하나 더 가면 2개 빠져나오고 2개 넣으면 4개 빠져나오고. 참 세월이 참 그냥 야속하지만 어쩔 수 없죠. 뭐 그래, 세월 시간이 지나면 뭐 다들 그런 거니까. 하여튼 뭐 모빌 가격도 좀 흔들흔들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뭐 또 이제 약간 행보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8천만원, 9천만원 선에서 계속 행보하고, 또 가을 9월달이나 보자, 9월달에 주의 있게 보자라는 말을 오 작가님도 하시고 하는데, 모르죠. 그럼 알 수가 있나? 아무도 모르지. 모빅이 지금 처음 경험하는 한파 아닌 한파가 좀 길고 좀 지루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느껴지실 건데, 저 또한 그런데요. 요 한파는 조금 길어지지 않겠나라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직관적인 건데, 처음에 고래들이 이렇게 막 에어드랍을 많이 받던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물량을 쏟아내진 건 같진 않은데, 그래도 많이 쏟아져 나온 것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쏟아져 나오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십만 원대 가격대에서 이제 현금화를 계속 하면서 가격대를 지켜보다가, 또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하면 또 쓱 팔고 이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매도 물량이 딱 잠길 것 같거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됐든 지금 생태계는 많이 넓어졌잖아요. 뭐 회관도 많이 생기고 주위에 알리기도 하고, 저 때문에 모빅을 사서 모으기 시작한 사람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여유 자금이 많은 분들은 뭐 그냥 잘 이야기는 안 하는데, 보니까 조금씩이라도 모아가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내 일개 개인이 1명, 2명, 3명 이렇게 이야기를 전파하고 알렸다면, 그들 또한 또 뭐 1년, 2년 상관으로 이렇게 오 작가님을 찾아가서 보겠죠. 걔네 아시는 분 한 분, 식당 분은 본인이 계속 찾아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오 작가님 방송도 계속 보고, 뭐 최근에 올라온 영상도 계속 보고 하시더라고. 내가 뭐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모비크가 된 거지. 그냥 뭐 돈만 보고 이 가격만 보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자꾸 이렇게 알아가시잖아. 근데 그분도 보면 성향이 약간 열려있는 성향이거든. 나이가 내보다 연배가 많으시니까. 근데 뭐 이렇게 세상을 보는 안목이 저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쉽게 받아들이셨고.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그런 네트워크가 이렇게 푹 늘어나니까, 늘어난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갑자기 막 모빅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막 사고 이러진 않잖아요. 처음에 조금씩 알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러다가 또 물리기도 하고 그러겠죠. 하여튼 이렇게 뭐 시장이 조금 침체되고 이럴 때는 뭐 새로운 책들도 좀 보고, 새로운 생각들도 많이 해보고, 그런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또 제가 읽었던 책 중에도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는 한 번씩 더 보기도 하고, 또 일부러 어려운 책 같은 거 하나 잡아요. 일부러 어려운 책. 내 지적 역량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 이런 것도 한 권씩 잡고 한 장씩이라도 좀 읽어 나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 얼마 전에 갈등의 전략인가, 그것도 그건 막 진짜 한국말인데, 이건 완전 한글 해석하는 게 왜 이래 어려운지. 진도 나간다는 게 진짜 의미가 없더라고. 이거 하나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더라고. 일단 그거는 하루에 10장이라도 읽으려고 했는데, 일단 넘사벽이다, 넘사벽. 그래서 일단 접었으면 접고, 그냥 어려운 책들 중에 이제 전에 읽다가 포기했는 책 중에 한 3분의 1은 좀 더 넘게 읽었는데 덮어둔 책이 있거든요. 그것도 오 작가님이 이야기했던 책이 있었는데, 피해 젖은 땅인가? 그것도 좀 새로 읽으려고 하고 있고, 그건 처음에 초반에 내가 읽으면 좀 확 빨리들어 읽었는데, 책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스탈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히틀러 이야기 이런 이야기인데, 처음에 엄청나게 좀 잔인하더라고. 이거 전쟁이라는 게 참. 이따가 나왔는 책인데, 그것도 다시 잡으려고 하고, 서양 철학사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몰라가지고, 그러고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것도 내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책 사놨는 게 있는데, 그것도 빨리 읽어야 되는데 못 읽고 있고, 그 서양 철학자는 누가 추천해 주기를, 최동수 소장님이 소개했나? 버트란트 러셀의 서양 철학사라는 책이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서양 철학사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버트란트 러셀의 서양 철학사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되고 읽고 고민을 해봐야겠다 하시더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최동호 소장님이 정치인들을 막 욕하면서 정치인들 욕 많이 하시거든. 그게 뭐 양당을 다 떠나가지고 진짜로 이 정치한다는 사람이 서양 철학사, 이 버트란트 러셀의 서양 철학사 한번 안 읽어보고 정치를 하는 이런 무식한 정치인들 가면서 공부 좀 해라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책을 하도 강조하시길래 사긴 샀는데 책이 엄청 두꺼워요. 책이 뭐 두꺼운데 고대 철학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현근대 철학까지 쭉 사람 그 챕터로 쭉 넘어가거든. 근데 읽고는 싶은데 사놓고 지금 뭐 10장을 못 넘기고 있어요. 10장을. 다른 책도 보고 막 책을 제가 한 권을 잡아가 계속 보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것저것 뒤적이는 스타일이라서 빨려 들어가면 또 다 보고. 어제 안에 그건 다 봤다. 그 조정래 작가님이 그 황금종이 파는 책은 제가 봤는데 그래요. 그냥 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인간을 얼마나 타락시킬 수 있느냐, 집착과 이런 것들, 그런 내용이 일관되게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옛날에 읽었던 그 태백산맥에서 오늘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거는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조정래 작가님 책 중에 뭐 정글 말린가? 정글 말린가? 중국 관련해서 책 쓰면 그것도 제가 크게 감흥을 못 받았어요. 그냥 중국이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정도로만 느꼈고, 또 뭐 들꽃도 꽃이다 하던가, 들풀도 꽃인가, 들꽃도 꽃이다 하는 책인가, 들풀도 꽃이다 하는 책인가, 그것도 2권짜리 장편 소설인데, 근데 우리나라 교육, 아니 전쟁터 같은 이 교육 시스템, 어린애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막 전쟁터 같은 학교 시스템에서 어떻게 지쳐가고 어떻게 망가져가는가,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인데, 우리나라에 아주 뿌리 박힌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교육. 바뀌지도 않고, 바꾸려고 해보면 더 꼬이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오 작가님이 한번 이야기하대요. 단일 민족에 사는 국가들의 고질적인 이런 그 경쟁의식, 고질적이다 그러더라고요. 단일 민족을 표방하는 국가들이 보통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이 이제 하면 더 하죠. 경쟁도 심하고, 시기와 질투도, 사고의 체계가 시기와 질투의 근간이 아주 뿌리 깊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싫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게 아주 심화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요즘 방송이나 뉴스를 봐도 이게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서로 막 경쟁하고, 막 이기면 우월한 게 또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이런 현상이 40년, 50년 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곪고 곪았던 현상들이 지금 밖으로 막 터져 나오는 거죠.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 그러면 이 정도까지 이게 곪은 게 터졌다면 그 밑에는 얼마나 곪았다는 이야기인지 이게 조금 납득이 돼요. 얼마나 곪았으면 이런 식으로 터져 나오냐. 그 근저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곪고 썩었으면 저런 형식으로 터지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게 무뎌지잖아요.
그러면 왜 하겠노?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정치인 누가 그래라 캐라? 이런 이런 식으로 무관심해지고, 무뎌지고, 너무 당연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참, 우리나라도 많이, 리더층들이 많이 곪맞구나. 생각도 많이 오염됐고, 병들었다라고 해야 되나? 병들었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방송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도 일본이란 사회가 막 이렇게 변하지 않고, 정체되고, 오히려 또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더 퇴보하는 것 같고 하면 우리가 왜 많이 이렇게 놀리곤 했잖아요. 가까운 중국도 그랬지만. 근데 우리나라도 그거 수순을 밟아간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뭐 알겠어요, 이제. 근데 병들긴 많이 병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는 그냥 막 드러나는 거고,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러움이 또 없는 거고. 이런 어떤 정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될런지 모르겠네요.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잘 산다, 행복하게 산다, 그리고 내 자신을 알아간다. 이 모든 게 이게 재구성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경쟁만 하고 이기고, 지시하면, 명령 내리면, 지시하고 하면 그대로 따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다각화되고, 좀, 그래야 되겠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다각화된 많은 의견들과 이런 것들이 수렴되고, 존중받고, 그걸 포용해서 교육이나 사회에도, 그런 게 이제 규제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야 되거든. 사람들 정서가. 주제도 없이 이랬다 그러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저도. 느낌이 그래서. 오늘 집에 다 왔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고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단단하게 지키고, 이게 사는 건 쉬워도 지키기가 어려운 게 코인이니까 단디 잘 지켜가지고 10년 뒤, 20년 뒤, 젊다면은 20, 30년 뒤에 연배가 저하고 비슷하시다든지 저보다 많으시다면 적어도 5년 뒤, 10년 뒤를 보고 잘 지켜내서 내 후세한테, 자녀들한테, 안 그러면 또 내 노후에 큰 위로가 되는 자산으로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시간, 좋은 저녁 시간 되십시오.